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버가모 교회 지역을 우리가 탐방하는 것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다 마쳤어요. 제가 그 개인적 욕심으로는 그 7개 교회 지역을 다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로 못 간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다가 소아시아 7교회는 아니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지역도 지나왔잖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특별한 게 있으면 좀 갈 텐데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좀 탐방을 하면서도 여기를 왜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 중일 때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그 반모섬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거기가 빠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요즘 풍랑이 대단히 심하답니다. 이게 지금 바람이 많이 불죠.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게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모섬에 들어가는 시간이 한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4시간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려면 그 배를 전세를 해야 돼요. 전세를 내야 되는데 배를 한 번 전세를 하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그 반모섬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1인당 얼마씩 내야 되겠어요? 예, 그 대단히 큰
액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모섬이라는 데가 그 요한이 유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배지가 뭐 관광지처럼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 섬이 분명히 아니었고요. 그 사도 요한을 기리는 교회 그리고 몇몇 유적지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반모섬에 대한 영상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 좀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기까지 왔는데 반모섬을 못 보고 가는가 보다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면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녔는데 이것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뭐 성 요한교회, 골로새 교회라는 큰 건물을 세울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정별로 가정교회 형태가 있었어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회신용으로 회람하듯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 바울이 우리가 지금 다녔던 그 지역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후대 요한을 비롯해서 다른 전도자들도 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4세기 5세기 때 그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터들은 바울 시대에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통하시는데 비슷비슷한 지역들을 탐방하셨지만 7교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겼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또 유적지마다 여기가 교회 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아드라 교회 터.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교회의 의미는 우리 개개인의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뭐 여러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각각 계시는 교회들이 있죠. 동네마다 이제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건축물을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라고 하면.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요, 교회 믿을 교자의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라기보다 교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에서는 교회를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순례를 하시는, 소아시아 순례를 하시는 이런 그 목적은 사람들이 믿었던, 예배를 받던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거기에 주신 교훈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 책망의 말씀, 칭찬의 말씀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는 거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 건축물을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그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 오래전에 4세기 5세기 때의 교회는 지금 허물어져서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 그 계시록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지역 자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여기에요. 버가모. 예, 여기 이제 소아시아 이제 순례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지금 우리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쭉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에게 바닷가 쪽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에게 해안을 따라서 쭉 가는데,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요 섬 지금 현재 그리스 땅이에요. 요 섬이 레스보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레스보스 섬에 있는 제일 큰 항구 이름이 미틀레네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게 미둘레네, 성경책에 미둘레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다가 잘하면은 날씨 좋으면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게해를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 좀 우리는 지름길로 도로로 갈 때는 쭉 북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차나칼레라고 하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긴 최장 현수교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이 차나칼레 대교라고 해요. 차나칼레 1914 대교. 이 대교를 건너자마자 10분만 이동하면 우리 숙소. 오늘 이동하는 방면 에게했죠. 오늘 잠시 후면 이제 에게 바다가 이제 보일 겁니다. 지금 안 건넙니다. 대교는요, 3시간 한 45분 후, 거의 4시간 후에 대교를 건넙니다. 우리 위치는 여기에요. 대교는 여기고요. 예. 오늘 저녁 때 돼서, 저녁 때만 돼야 대교를 건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편에 이제 에게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게해가 보이죠? 에게. 자, 여러분들 저기 왼편에 보시면 섬 하나 있죠? 섬 이렇게 바다에서 거기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레스보스 섬이에요. 레스보스 섬인데, 저 레스보스 섬에 있는 항구가 미둘레네 항구예요. 아까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미둘레네로 갔다 그랬잖아요. 미둘레네에서 북쪽 사모드라게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마게도니아 땅 네아폴리로 들어갔다고 했죠. 바울이 배를 갈아탔던 섬이에요. 저 레스보스. 섬 이름은 레스보스, 항구 이름이 미틀레네. 성경책에 나오는 미둘레네예요. 예, 지금 차나칼레 대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붉은 그 바다에 이제 거기 붉은 그 기둥이 있죠. 예, 저기 포항지철의 철강이 사용된 다리예요.
전체 다리의 총 길이는 4.6km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수교의 길이를 얘기를 할 때요. 주경 간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경 간격이란 건 뭐냐면은 저 붉은 기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기둥과 기둥 사이, 그거를 이제 그 주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경 간격이 지금까지 현대의 기술로서는 2.0km를 넘지를 못한대요. 기술의 한계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를 무려 32m나 연장시킨 게 저 차나칼레 대교예요. 더군다나 저 이 차나칼레 대교 수주를 따낼 때 터키 정부로부터 공화국 수립,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 1923년도에 이제 수립이 되었죠. 2023년까지 공화국 2023년 10월까지 이 공사를 마쳐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공화국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거를 무려 몇 달을 저기 했느냐? 2022년에 완공을 시켜버렸어요. 2023년 10월까지 건설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1년 7개월 앞당겼대요. 2022년에 완공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차나칼레 해협, 그 헬레스폰트 해협에 최초로 다리를 건설한 사람이 누굴까요? 몰라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에요. 다리오 대왕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게 부교라고 해가지고요. 배를 쭉 연결을 해요. 배와 배들을 쭉 연결을 해서 그 위에 판을 깔고 그 페르시아의 군단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든 부교였었어요. 그래서 건설하고 나서는 다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차나칼레 해협에다가 최초로 다리를 건설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리에 진입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로 건설된 차나칼레 1915 대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나칼레 대교가 완공이 되면서요, 터키의 최고 제일 규모가 큰 도시 이스탄불까지의 이제 거리가 시간이 좀 단축이 되었어요. 이 다리가 있기 전에는요, 이 차나칼레 해협을 어떻게 건너냐 하면은 버스가 배에 실려요. 그래서 배로 건넜어요. 그래서 이 배가 또 한정이 있잖아요. 배에 딱 도착하면 바로 배에 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리고 또 주말이나 아니면은 연휴 이럴 때 성수기 이럴 때에는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리가 건설이 되면서 아주 쉽게 바로 배 타는 번거로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단축 효과가 1시간 이상이래요. 자, 이제 우리 트라키아, 유럽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트라키아 지역. 트라키아는 아주 이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이런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목축이 아주 잘 발달되어 그런 지역입니다. 트라키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이 터키 내에서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도 다른 지역에 생산되는 쌀보다 굉장히 찰기가 있고 맛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질 좋은 쌀과 유제품. 그리고 이 트라키아 지역은 지금 아직은 이제 꽃이 안 폈는데 6월서부터요 해바라기 맛이 많아가지고 해바라기 맛이 그냥 쫙 펼쳐져요. 아주 이 여름철이 되면 이 트라키아 지역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채꽃도 많이 피고요. 자, 그런데 일몰과 일출을 여러분들이 객실에서 볼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이 C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호텔 바로 앞에 차나칼레 해협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텔이 동쪽에 서쪽 유럽에 있어요. 네. 바닷가 바로 앞에 서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면은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면 어때요? 일출을 볼 수 있겠죠. 내일 아침 날이 맑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객실에는 C뷰에는 그 돈이 붙어요. 우리는 일단은 스탠다드 기준인데 간혹 가다가 운 좋으면은 바다 보이는 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방에 만약에 바다가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아유, 그게 아니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입을 꼭 다물고 계셔야죠. 뭘 초대를 합니까? 바다 안 보이는 방, 약 올리려고 그러세요? 마음속으로 감사만 하십시오. 네. 자, 내일 일정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국경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스로 이제 가시는 날입니다. 우리 호텔에서 근데 국경으로 이제 바로 가지 않고요. 이 버스가 이제 그리스로 못 지나가요. 이 버스가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면은 뭐 기사에 비자도 있어야 되고 뭐 보험 문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일단은 기사분이 이 유럽 EU로 들어가는 비자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국경만 넘겨주는 이 차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
여러분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 호텔에서 거기까지가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정은요, 좀 우리가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일. 네. 그래야 내일 여러분들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의 일정을 소화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일 우리 그 기상 시간은 5시 30분이고요. 아침 식사는 6시 30분부터 준비가 되고요. 우리 출발은 7시 40분에 짐 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경 넘어가는 이제 그 버스를 이제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가방 꺼내서 싣고 이럴 필요 없이 기사분들이 이렇게 스위치를 해주는데 단 내 가방이 이 버스에 제대로 실렸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 뭐 핸드폰 뭐 지갑 들어있는 여권 뭐 들어있는 그 가방 이런 건 물론이고요. 오늘 저녁 때 짐 정리를 하실 물품들 다 가지고 내리셔야 돼요. 예. 자, 내일 일정 다시 한번 조금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텔 도착하면 우리 정장로님께 내일 도착하시는 우리 그리스 지역이 어디인지 일정서를 또 감사한 거는 일정서를 되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뭘 보는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도착하시는 곳이 저희가 네아폴리입니다. 그리스 현지 지명으로 까발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날씨를 보내드릴게요. 내일 날씨 보면은 또 지금까지 계속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예상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시죠. 지금 어제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아주 화창하고 좋았는데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이기 때문에 다시 약간 낮아졌다가 아테네로 내려가시면서 다시 좀 이제 높아지실 건데요. 최하 3도에서 최고 17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으셨던 것처럼 잠바, 겉에 입으신 잠바 꼭 준비하시고요. 또 내일은 국경 넘어가셔가지고 국경에서 네아폴리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이동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나머지 일정은 전부 다 야외예요. 빌리포 유적지도 넓은 지역을 저희가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걸쳐서 걸으시면서 보시게 되고요. 루디아 기념교회, 그리고 시내에 있는 상은마을 도착기념 교회까지 전부 다 우리 외부에서 걸으시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잠바 준비하시고요. 어제 오늘처럼 또 좋은 날씨 주시면 조금 조정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도 편한 거, 내일 옷도 조금 기온이 낮아지는 거에 대비하셔서 겹쳐있는 스타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짐 정리 오늘 저녁에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 주시고요. 국경 버스 갈아타시고 터키 수속하신 다음에 그리스 국경 넘어가서 우리 바꿔 타신 터키 국경 버스하고 그리스 버스하고 나란히 기사 아저씨들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짐 가지고 버스 옮기시고 기사 아저씨들이 밑에 있는 짐들은 옮겨서 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 조금만 봉지 짐을 넣으실 수 있으시면 큰 가방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일 시간이 그렇게 여유지 않으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들어가셔서 대략적으로 짐 정리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